우리가 몰랐던 상식 한 스푼 시럽. 안녕하세요, 시럽입니다. 여러분, 미국 아이비리그 학사, 석사, 박사를 단 5년 만에 끝내버린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도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하는 게 어렵지만 졸업하는 건 더 어려워서 아이비리그 출신이라고 하면 대단하다고 인정해주는데요. 심지어 100여 년 전 구한말 시대에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딴 엄청난 한국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지 예상하셨나요, 여러분? 네, 바로 이승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만 29세의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조선을 대표하는 대미특사로 파견되어 미국으로 떠나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난 이야기 기억나시죠? 이때 사실 이승만은 조선 정부의 밀서뿐만 아니라 미국 유학을 위해 선교사들의 추천서를 19통이나 준비해 갔다고 해요. 이승만의 치밀한 준비성 정말 대단하죠? 추천서를 써준 선교사들 중 한 명인 언더우드는 한국의 최초 장로교 선교사로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의 설립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국 특사 임무뿐만 아니라 미국 유학까지 함께 준비해서 떠나는 이승만을 위해 워싱턴, 뉴욕, 시카고 등의 교회 지도자들과 주요 인사들에게 보내는 추천서를 8통이나 작성해줬다고 해요. 이승만은 그의 조국에서 위험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투옥되어 수년간 정치범으로 복역했던 한국의 기독교인입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지난해 저도 감옥에서 수감자들과 예배를 볼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학업을 마치기 위해 미국에 갔으며 그에게 진학에 도움이 될 만한 기회나 조언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캐나다 선교사였던 제임스 게의 선교사 역시 두 쪽 분량의 추천서를 작성해줬는데요. 이승만의 투옥 생활이 어땠는지와 감옥 안에서 이상재 주미공사관 서기관, 김정식 경무관, 이원근 법부협판 등 40여 명을 기독교로 개종시켰다는 내용까지도 상세하게 적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는 한국의 독립뿐 아니라 한국 국민이 무기력함으로부터 깨어나야 한다고 믿고 있다. 7개월 동안 20파운드가 넘는 나무칼을 썼고 양쪽 발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다. 어깨에는 무거운 쇠사슬이 묶이고 등에는 자물쇠가 채워진 채로 죄수들과 함께 걸어 다녀야 했다. 이렇게 만반의 미국 유학 준비를 한 이승만이 처음 선택한 학교는 조지 워싱턴 대학이었습니다. 이 대학교는 미국 수도인 워싱턴 한복판, 백악관 바로 옆에 있는데요. 참고로 조지 워싱턴 대학교 아래에 위치한 링컨 기념관에는 현재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6.25 전쟁에 대해 잠깐 알아보자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해서 1953년 7월 27일 휴전에 들어간 전쟁인데요. 한반도 땅에서 벌어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연고도 없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코리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전투병력 파견 16개국과 의료지원 5개국 총 21개국이 한국전쟁에 동참했습니다. 16개국의 총 참전 인원은 193만 8,330명에 달하는데요. 가장 많이 참전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으로 총 참전 인원의 9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 말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닌 끊임없이 싸워서 지켜야 할 우리의 소중한 가치니까요. 다시 이승만의 미국 유학 이야기로 돌아와서 1905년 2월 30살의 나이에 대학생이 된 이승만은 미국 교육이 처음이었지만 그의 교육 수준은 대부분의 교수들을 능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한성 감옥에서 미국의 교육제도와 역사, 지리, 정치제도의 책들을 공부하고 그 내용을 집약한 미국 흥학신법을 썼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그런데 이승만은 어떻게 미국 유학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했을까요? 사실 그는 미국 유학을 시작할 때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기독교 교육자가 되겠다는 의사를 밝혀 목회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요. 이 장학금은 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고 도서관 사용료로 한 학기에 1달러만 내면 되는 장학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비가 면제되더라도 생활비가 부족했던 가난한 유학생 이승만은 제대로 먹지 못해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강의를 듣는 일이 허다했다고 해요. 워싱턴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미국 정치의 내막을 파악하는 안목을 기른 이승만은 배제학당에서 공부한 것을 인정받아 2년 반 만에 학부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승만은 학업과 강연 활동을 병행했는데요. 학부 시절 동안 미국 교회와 YMCA에서 한국 선교와 독립에 관해 강연을 했는데 그 횟수가 무려 170회가 넘었다고 하네요. 당시 청중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조선의 이야기에 호기심을 가졌고 기독교 선교에 관한 내용에서는 감동을 받았지만 동양의 작은 섬나라 일본이 거대한 대륙국가인 미국을 위협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너무나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에 대부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훗날 이승만의 예언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고 재팬 인사이드 아웃은 미국 현지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한편
1907년 6월에 조지 워싱턴 대학을 졸업한 이승만은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 신청서를 내는데요. 하버드대 입학에 관해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중요한 일을 했기에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2년 내에 박사학위를 받아야 합니다. 저에게 박사학위를 줄 수 있다면 여기 하버드로 갈 것이고 안 된다면 조지 워싱턴 대학으로 갈 겁니다. 정말 보통 배짱이 아닌 이승만이었죠? 하버드대 교수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승만의 편지를 받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당시 보기 드문 동양 유학생이고 투옥과 기독교 선교 등 예사롭지 않은 경력에 끌려서인지 이승만의 패기에 마음이 움직인 것인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교수들이 보낸 답장의 내용은 이랬다고 해요. 미국 학생들도 2년 만에 박사학위까지 마치기는 어려우니 일단 하버드로 와서 석사 과정을 먼저 해보고 판단하는 게 어떠하겠나. 그렇게 1907년 9월 하버드대 입학한 이승만은 곧 실망하게 됩니다. 전통 기독교 정신을 제대로 배우기는 어려운 학풍이라고 느낀 것이죠. 결국 박사 과정은 다른 학교에서 받기로 결심하는데요. 그때 마침 서울에서 일했던 홀 목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승만은 홀 목사에게서 종교열이 강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이수하라고 권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홀 목사는 직접 이승만을 프린스턴 대학원장에게 데리고 가서 대단히 유능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한국 기독교 발전에 엄청난 공로를 세울 것입니다. 라고 추천했는데요. 이때 이승만은 또 한 번 패기 넘치지만 자칫하면 오만하게도 들릴 수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한국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2년 안에 박사학위를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승만은 마침내 1908년 9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게 됩니다. 당시 프린스턴대 총장이 이승만을 아껴서 그의 집에 여러 번 초대하기도 했다는데요. 총장 가족들과 가까이 지낸 몇 안 되는 학생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승만을 아낀 스승이었던 프린스턴대 총장이 바로 훗날 뉴저지 주지사를 거쳐 제28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우드로 윌슨입니다. 우드로 윌슨은 이승만을 높이 평가하여 주변에 미래 한국의 구원자라고 소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 스승과 제자 사이라니 정말 멋진 인연 아닌가요? 다시 돌아와서 2년 안에 박사학위를 줄 수 있냐는 이승만의 질문 기억나시죠? 놀랍게도 그는 입학한 지 정말로 2년 만인 1910년 7월 18일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전부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에서 단 5년 반 만에 마치는 진기록을 수립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미국 엘리트들도 보통 10년이 넘게 걸리는 과정인데 이승만은 절반의 시간 만에 끝내버린 거죠. 이러한 이승만의 엄청난 실력은 훗날 미국인들을 상대하는데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일례로 미국의 초대대사로 한국에 부임한 무초는 이승만이 미국 역사를 이야기할 때면 넋을 잃고 들었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네요.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은 일명 전시 중립론이라 불리는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인데요. 1차적으로는 국제법에 관한 논문이었지만 역사학, 정치학, 경제학까지 폭넓게 다룬 것이어서 세 학과에서 공동 승인을 받은 인상적인 논문이었다고 합니다. 논문의 내용은 국제법상 전쟁 중의 중립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전쟁 중이라도 무역을 계속해야 하며 중립국의 통상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론인데요. 대학 측에서 학문적 수준과 중요성을 인정하여 1912년에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이 책으로도 출판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의 스승인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연설에 인용할 정도로 논문의 수준이 뛰어났다고 하네요. 이로써 이승만은 서양사, 신학, 정치학, 철학 등의 폭넓은 기초 위에 국제법을 익힌 한국 역사상 최초의 국제 정치학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이승만의 졸업식은 우드로 윌슨이 프린스턴대의 총장으로 진행한 마지막 학위 수여식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기쁜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에게 찾아온 것은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이승만은 훗날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썼다고 해요. 그날이 나의 준비 단계를 종결짓는 날이었는데 나는 슬픈 감정을 느꼈다. 한국은 내가 돌아가서 일을 해야 하는 나라였다. 그러나 그 나라는 일본에게 병합되었으므로 더 이상 나의 나라가 아니었다. 슬픈 우연일까요? 이승만이 프린스턴대 박사 학위를 받은 것과 조국의 주권 상실을 상징하는 한일 합방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500년의 왕조 체제를 이어온 조선이 끝나고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울 인물이 등장했다는 의미심장한 신호탄이었을까요? 이승만은 실제로 프린스턴대 박사 학위를 따고 난 후 한국과 해외를 종횡무진 오가며 조국을 진정한 주권국가로 독립시키기 위한 독립운동가로서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아참, 10년 전인 2012년 10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날아온 자랑스러운 소식 하나가 있었는데요. 스승인 우드로 윌슨의 이름을 딴 공공정책대학원 우드로 윌슨 스쿨
건물에 제자 이승만의 이름을 딴 강의실인 이승만홀이 개관되었습니다. 이승만홀은 프린스턴대 한국동문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박사학위 취득 100주년을 기념하여 2010년부터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여 학술 기금으로 전달한 것을 계기로 대학 측에서 개관했다고 하네요. 국제관계 및 공공정책에 관한 강연과 학술 대회를 개최하는 데 사용되는 기금이라고 하니 더욱 의미 있죠? 자, 그럼 여러분, 1910년 10월 10일 조국에 돌아온 30대 청년 이승만이 독립운동가로서 또 얼마나 많은 활약을 보여줄지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우리가 몰랐던 상식 한 스푼 실업. 오늘도 실업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안녕.